그래서 구엘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성공한 30대 중반의 사업가였고요. 가우디보다 6살인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섬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구엘의 재산을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7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백작자기까지 받아서 이제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사업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근데 그런 엄청난 부자가 신입 건축가인 가우디랑 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우디가 일거리가 없어서 가구 디자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 파리 세계 박람회에 낼 장갑 전시용 가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우디가 디자인했던 거예요. 근데 구엘이 그걸 우연히 보고 감탄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우디가 일하던 작업장까지 찾아가서 가우디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이게 뭐가 찾아오네,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6살 차이인데 친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엘과 가우디의 사이가 점점 돈독해져 가던 1886년 구엘은 34살에 약관의 가우디에게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살 저택 구엘 궁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구엘이 요구한 사항은 단 하나였어요.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제일 화려하게. 예, 바로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건물로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에서. 돈 얼마든지 줄 테니.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도 네 마음대로 하고. 와.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구엘이 경쟁 상대로 삼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그 별장 아니야? 에? 이게 무슨 이제 모화궁전이라는 건데 비슷한데요? 구엘 매형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귀족이었는데 이제 인척 간에 라이벌 의식이 생긴 거죠. 매형 때문에 배가 네, 그렇죠. 아팠구나. 가우디가 무려 4년에 걸쳐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구엘 궁전을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네, 그래서 천재 건축가가 바르셀로나 최고 갑부의 궁전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와, 저 포인트 바 위에 있는. 스페인 느낌 나면서 훨씬 모던한 것 같아요. 귀족 느낌으로 더 중후하고. 특이한데요? 그래서 앞서 본 이제 카사 비센스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아요. 너무 밋밋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카사 비센스는 이제 타일을 썼으니까 화려한 건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건축 포인트가 나옵니다. 구엘 궁전의 건축 포인트는 철이었습니다. 이미 외관에서부터 철제 장식. 아래쪽 절반을 보시면은 철 장식이 꽉 차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철이 가격이 비싸서 다른 건축가들이 거의 쓰지 않았는데 가우디가 철을 가지고 이런 장식, 화려한 장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 가면 더 이제 놀라실 겁니다. 궁금하다. 이게 이제 접견실의 화려한 장식인데 우와. 천장이에요? 예, 천장이에요. 요게 이제 금 입힌 철 야. 얇게 내부 엄청 그래서 화려하겠다. 붙이고 여기 창 틀을 보시면 철로 짠 건데 금까지 입힌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철은 얇게 펴서 리본처럼 겹쳐서 마치 구름 모양의 우아한 곡선 장식도 만들고요. 또 철을 어떤 거는 회오리처럼 무수하게 꼬아서 마치 금빛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산업 재료인 철을 예술 재료로 격상시킨 거죠. 아, 그 신소재를 진짜 잘 활용했네요. 근데 이렇게 활용이 가능했던 거는 가우디 아버지의 직업, 그죠?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잖아요. 대장장. 그래서 대장간에서 일할 때부터 금속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다니엘 씨, 예. 그 건물 내부에 예. 특히 인상 깊은 철제 장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우디는 그 눈에 닿는 거 거의 모든 곳에 절제 장식으로 했기 때문에 볼 것이 아주 많아요. 예, 여기 이 등 보시면 그것도 다 철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 그 풀이랑 뭐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생화이듯이 그 살아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밖에서 봐도 이곳 굉장히 상징적인 그 불사조 얘도 살아있는 것 같죠. 아. 네, 이거 하나하나 다 그 수제 작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대단한 시도를 막 하네, 거침없이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들 맞아요. 만 골라서. 근데 이건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접견실을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건물 중앙에 위치한 중심 공간, 중앙 홀이 나오는데요. 어. 마치 철로 만든 미술관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는 한 발 더 나가서 오, 내부가 훨씬 멋있는데요? 내부가 훨씬 멋있죠. 네. 자, 이게 한 사람의 궁전이라니. 와, 아 이게 철 장식이구나 이게. 예, 철 장식이죠. 멋지다, 진짜. 집에서 저렇게 천장이 우와. 저런 집에 살면 무슨 느낌일까? 야 이거 햇빛이 들어오게끔 뚫었네. 대단하다.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높이가 한 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택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저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대낮에도 마치 하늘에서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빛을 아래로 투과시킨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우디가 건축가로서 한창 경력을 쌓아가던 1900년경 40대 후반이 된 가우디가 드디어 진짜 더 스타가 되는 인생의 큰 획을 그을 건축물을 의뢰받게 됩니다. 40대 후반? 이 의뢰는 당시 스페인의 대혼란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쿠바를 탐냈던 미국이 결국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전쟁은 스페인의 패배로 끝이 났고 그 결과 스페인은 쿠바뿐 아니라 마닐라, 하와이 등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전부 미국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무역이 단절되자 구엘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때 구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으로 눈을 돌리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구엘은 고급 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쪽 끝에 약 5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야. 그리고 언덕이어서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와 바르셀로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구엘은 자신의 사업 구상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했겠죠. 그런데 가우디가 이곳을 방문한 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너무 이렇게 좀 험준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한 해발 15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기복이 심하고 또 바위들이 사이사이에 많았어요. 그런 데서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던 쌌겠다 거지요. 근데 땅값이. 그러니까요. 근데 가우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내놓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자연의 원리를 건축에 반영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휴가 내서 가보고 싶네요.
가우디는 먼저 문제가 됐던 경사진 바위산에 길을 내기로 하죠. 그런데 나무나 바위 때문에 곧은 길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우디는 자연을 살리는 길을 내는데 바로 나무를 피할 수 있는 곡선의 길을 낸 겁니다. 아, 완만하게 만들려고 꼬불꼬불하게 했구나.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뿐 아니라 또 길이 끊어지는 구간에는 산 허리를 따라서 축대를 세우고 다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와 마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저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경사가 심한 산에 마차가 다닐 만큼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우디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발한데요. 한번 사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둥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과 한 몸 같아. 그러니까 나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무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인위적으로 안 한 것 같고. 다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기둥이 땅에서부터 솟아난 것 같이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여기에는 시멘트나 다른 인공물을 전혀 쓰지 않고 공사 중에서 나온 엄청난 양과 흙을 재사용한 겁니다. 더 기발한 거는 겉은 돌로 짜고 속에다 흙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기둥 속 흙까지 파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와. 신기하다. 진짜 고민 많이 했겠네요. 저걸 그렇죠. 어떻게 살려야 되나. 예. 아, 이런 걸 좀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 멋지다. 아, 멋있다 하고 말아서. 그리고 여기에 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지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기울여서 기울어진 거 맞습니다. 바로 곡선인 거죠. 그래서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 그래서 이 곡선을 다리에 활용해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가우디의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우디는 신이 만든 자연 속에는 오직 곡선만이 존재하고 바로 곡선이 건축의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곡선을 신의 선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뭐지 이거? 타일들을 예, 맞습니다. 남은 타일들을 썼나? 이제 저 광장을 곡선 벤치가 쭉 두르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벤치 하나하나에 바로 깨진 타일 조각들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벤치는 깨진 타일 조각을 주워와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트랭카디스 기법이라고 그래요. 깨진 게 더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것도 다 곡선으로 이렇게 한 거네? 예. 이거를 다 알고 가면은 훨씬 다르죠. 훨씬 많이 보이죠. 네. 규현 씨 안타깝네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아, 이쁘네. 또 이렇게 가셔야죠. 되죠. 또 가셔야죠. 또 가야죠. 미키 씨, 스페인에서 타일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장식 흔하게 좀 사용이 되나요? 그건 카탈루냐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타일이나 도자기가 깨지면 워낙 비쌌으니까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장식을 했는데 가우디도 그대로 활용하고 적용을 했어요. 이런 큰 대규모 건축에 사용을 한 게 처음이네요. 네,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우디가 이 벤치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돌이나 타일이니까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딱딱할 수 있는 벤치를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공원의 벤치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우디가 썼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체공학적?
정답. 예, 지원 씨. 이 모양 보니까 변기 뚜껑으로 막 이렇게 찍어낸 거 아니에요?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 오답 같았어. 정답. 예, 혜선 씨. 그 타일들을 혹시 뭐 불로 좀 달궈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둥그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혜선 씨 오답입니다. 앉았을 때 엉덩이 디는 거 아니에요? 모양만 일단 변형시키고 아, 시켜서? 정답. 혹시 가우디가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 뒤에 등 라인이랑 엉덩이 라인 다 한번 스타디를 해서 모양 냈을까요? 예, 다니엘 씨 정답입니다. 역시 건축가라서. 역시. 와 어떻게 바로 맞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답은 사람의 본을 뜬다. 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체공학의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가우디는 인부들의 옷을 벗기고 의자를 만들 반죽 틀에 앉히고 그리고 사람이 앉은 자세를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그 형태를 반영해서 의자의 각도를 정하고 튀어나오는 돌기까지 만든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완벽주의가 아니면 못할 그렇지요. 방법이네요. 사람의 몸에 가장 편안한 인체공학적인 형태로 벤치에 곡선 라인을 그대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더 이렇게 막 굴곡이 더 있구나. 전 몰랐어요. 네. 이런 것도 모르고 가서 이번에 이거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해 하면서 앉은 바르셀로나 거예요? 이거 다시 알게 됐네요. 다니엘 씨, 근데 이 가우디가 구엘공원의 뭐 자연 친화적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런 숨어 있는 기능까지 세세하게 다 짜놓은 거네요. 예, 예. 예. 그렇죠. 그 거기 또 공원에 가보시면은 입구 쪽도 굉장히 볼만한 거 있는데요. 그 도마뱀 분수대가 있어요. 입에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광장이 기둥 위에 이제 떠 있는데 물이 부족한 그 돌바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우디가 흙하고 자갈로 채웠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물이 스며서 들어가고 기둥 속에 또 이제 배관을 만들어서 물이 내려가요. 근데 밑에 물 저장고가 있어요. 그 저장고가 물탱크 같은 거예요. 재우면서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분수대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도마뱀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만들었어요. 거예요. 네. 우와. 비가 안 오면은 저 도마뱀 입은 바짝 마르겠네. 그렇겠지요. 예.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이 완공 후에 다? 좀 뭐 집이 잘 팔렸나요? 일단 이제 폭망했는데요. 네. 폭망했습니다. 근데 가우디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했더라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차를 타고 다니던 부유층 고객들은 불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안타깝다. 그래서 60채 계획 중에 단 2채만 분양이 됐습니다. 타운하우스가 그래서 한 채는 구엘의 변호사가 구입을 하고 또 한 채 나머지 한 채는 누구에게 분양이 됐을까요? 가우디. 맞습니다. 가우디는 구엘에게서 건물을 샀고 이곳에서 고령의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남긴 조카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살기 좀 마차 불편하실 타시는 것 분들도 같은데. 힘든데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했던 구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구엘의 사업도 전체적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고 근데 구엘은 이후에도 가우디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면서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